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변호사입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변호사 이제 한 12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과거보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유튜브도 찍어야지 그리고 여러가지 블로그나 이런데 글도 써야지, 또 모임에 참석해서 영업도 해야지, 그리고 본업인 재판 업무도 해야지, 상담해야지. 참 피곤한 세상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몇 조 갔나요? 그림 솜씨가 없어서.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사자들이 백조라고 생각하는데, 이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상하고 잘 나가고 이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밑에서 이 발을 엄청나게 구른 데 있더라고. 예?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건 이렇지만은 사실은 많이 힘듭니다. 근데 변호사가 힘들다고 하면 다른 분들은 또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법인 회생이나 법인 파산, 기업 회생이나 개인 사업자 간이 회생, 여러 가지 회생 파산을 하게 되면 반드시 수정 재무 상태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재무 상태표는 어떤 사업체든 법인이든 간에 그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결과물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산은 이제 자본 플러스 부채로 표현되고, 이제 재무 상태표를 보면 이제 자산이 유동자산, 비유동,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뉩니다. 유동은 1년 안에 처분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1년 안에 변제할 수 있으면 유동자산, 유동채무라고 하는데, 비유동자산은 이제 비유동이라고 붙으면 1년 넘게 처분 가능하거나 아니면 1년 넘게 변제해야 될 채무를 말하는 건데, 이게 지금 회생 파산을 할 때 수정 재무 상태표를 만드는데, 이 지금 동영상은 분명히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회계사님이나 아니면 세무사님들 같이 기장을 담당하는 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 수정 재무 상태표는 자산과 부채가 실질이에요. 실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대출 연장이라든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라든지 보증기관의 입보를 받기 위해서, 보증을 받기 위해서라든지, 보통은 이게 지금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거든요. 분식이죠. 그러니까 분식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수정재무 상태표는. 이거는 법원 제출용 얘기고, 이걸로 새로 신고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손익계산서인데, 포괄 손익계산서. 여기 보면 이제 총 매출액이 있고 나가는 고정비용들이 있고 매출 단가가 있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쭉쭉쭉 해서 맨 밑에 이제 단기 영업이익이 적혀지죠. 그럼 단기 순이익이 나면 단기 순이익이고, 이익이 얼마가 있고,
손해가 났으면 단기 순손실이 얼마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뭐랄까 종합서류입니다. 종합서류. 이거를 그 항목별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구분되는 그 항목별로 그 금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계정별 원장을 봐야 된다. 계정별 원장을. 계정별 원장을 보면은 항목이 있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차변 대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는 뭘 적냐면 자산의 감소를 적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하나 적어 왔는데, 예를 들자면 상품을 10만원어치 샀어요. 10만원어치 구입. 그럼 어떻게 되나요? 현금 자산은 줄죠. 그럼 여기다가 10만원을 적습니다. 그럼 차변에는 뭘 적어요? 여기는 자본의 감소를 적고, 차변에는 반대로 자산의 증가를 적기 때문에 여기에 10만원을 적거든요. 이거를 그 대변 차변의 그 평등화 또는 대변 차변을 일치화시킨다 해서 항상 이게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수정 재무 상태표를 만들게 되면 이 대차 원리가 안 맞거든요. 형식적으로는 여기 10억이 있고 여기 뭐 10억이 있다 치면 이게 가라니까 허위니까 이걸 없애야 되거든요. 이걸 없애야 됩니다. 수정 재무 상태표 만들 때는. 그러면은 차변에다가 뭐 이거를 자산의 감소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회계적으로는 안 맞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수정 재무 상태표 가결산을 하라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도산 업무를 해보지 않은 세무사나 회계사는 이게 말이 되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뭐냐 하면 회생 파산 절차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처 대조표가 일치하느냐, 회계 원리에 장부가 맞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유한 자산이 얼마냐. 왜냐하면 이게 청산 가치를 따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손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익도 실질 손익이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뭐 회생이라면은 10년간 변제할 때 얼마를 변제할 수 있는지 자금 수지를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 외감 대상이나 상장 기업이나 뭐 상장 기업이라고도 마찬가지지만 뭐 3일 회계법인 같은 경우 그 외부 검사할 때 부실 회계 해가지고 손해배상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왜냐면 고객을 유지해야 되니까 원래는 의견 거절이나 한정 의견 내야 되는데 적정 의견 내버리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은 더 심합니다. 이거 지금 뭐 세무사나 회계사가 실질에 맞게 안 합니다. 90% 가까이지. 정말로. 사실은 이게 맞게 돼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뭐 분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신용도가 높게 평가돼서 대출도 더 받고 마이너스 통장도 쓰고 뭐 그래야 되니까 그런 거죠. 뭐 그거는 현실적인 것을 뭐 제가 지금 말할 잘못됐다고 뭐 잘못된 건 맞는데 그걸 뭐
어떻게 지금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말한다고 해서 뭐 고쳐줄 것도 아니고, 다만 이 수정재무상태표는 법원에서 보기에, 채권자가 보기에 청산가치가 얼마고 기업가치가 얼마여서 변제율이 과연 이 실질적으로 정리한 자산 내역 가치 이상으로 변제받느냐. 왜냐하면 청산가치 파산시켰을 때보다는 회생시켰을 때 더 많이 변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니 지금 당장 내가 뭐 3천만 원 파산시켜버리면은 3천만 원 변제받을 수 있는데 10년간 분할 변제받는데 3천만 원 이상은 변제받아야 기다려주는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정재무상태표는 사실 그 청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쓰이는 것이고, 실질적인 부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이걸 이제 판단하기 위한 건데, 왜냐하면은 재무상태표에 계산되지 않는 채무들, 부외 부채라고 해요. 장부 외의 부채라고 해서 부외 부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또 뭐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미발생 채무가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미확정 구상 채무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여하튼 실질적으로 보유한 자산과 실질적인 부채가 어떠냐 보기 위한 것이지, 이게 뭐 회계 원리상 맞춰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익계산서상 이익이 결손인데 이익이 난 것처럼 해왔다면은 그럼 법인세를 안 내도 되는 거거든요. 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거고, 손일시를 봤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법인세 환급을 위해서 정리된 자료로 다시 뭐 재신고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필수 자료입니다.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은 뭐 급여자니까 재무상태표에 수 없고, 개인 사업자들 뭐 개인회생, 간이회생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필수인데, 그 회계원리상 제가 설명드린 아까 종전의 내용들과는 이게 맞지가 않고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재고가 없는데 지금은 없다 하면 뭐 폐기손실 처리를 하든 뭘 하든 회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할 건 없고, 실질적인 돈 되는 게 뭐가 있고 갚아야 될 게 뭐가 있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무슨 뭐 불이익을 당하거나 처벌당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니까 반드시 너무 여기에서 곡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출돼야 될 서류이기 때문에 이제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 기업회생이나 기업파산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제 변호사하고 상담을 마친 즉시로 빨리 가결산을 일정 기준일을 정해서 가결산을 빨리 해야 됩니다.